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뜨겁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부터 다져놓고 세를 확산하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세월호 내부 수색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 뒤에 세월호 조타시를 찍은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진입로가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매달 600만 원이 넘는 통행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4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선거운동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부터 다져놓고 세를 확산하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이번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은 촛불과 함께한 정권 교체냐, 부패 기득권의 정권 연장이냐의 대결이라며 확실한 정권 교체에 함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광주공항을 옮기고 그 자리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공약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 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문 후보의 유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골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웅용, 김성한 전 타이거스 감독도 함께했습니다. 하루 앞서 광주를 찾은 안철수 후보는 IT 강국을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다졌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호남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 시간입니다. 선거 초반 두 후보에 잇따른 호남 방문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 우위를 차지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세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대 대선과는 달리 호남 민심이 양분된 상황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겠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이처럼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상대를 흠집내려는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들이 앞다퉈 지방자치를 강조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떨까요?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지방 분권 의지를 살펴봤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공약에 명시한 후보는 3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치 권력 개혁의 방식 중 하나로 지방 분권을 제시했습니다. 광역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확대하고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 체제를 벗어나고 지역별로 지닌 기존 물적, 인적 토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군구별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상수도와 도로, 도시가스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2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별도의 예산 없이 법률과 제도 정비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 분권에 대한 설명 대신 국가 단위 큰 그림만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에서 4대 권력기관장을 포함해 호남 출신 인사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이 발탁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호남 청소부까지 잘랐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 부처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숫자가 확연히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내부 수색이 시작되면서 유류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수색 첫날인 오늘 8명으로 구성된 수습팀이 4층 뱃머리 부분에 뚫은 진입로로 들어가 가방과 의류 등 유류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는 객실 부인 3, 4층에 가로 1.2m, 세로 1.5m의 구멍을 새로 뚫거나 기존에 열려있는 9개의 진출입로를 이용해 선내 지작물과 진흙 등을 제거하면서 미수습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6개월 뒤에 찍힌 세월호 조타실 내부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각종 계기판이 선명하게 촬영돼 있어 침몰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 조타실 내부 모습입니다. 촬영된 시점은 2014년 10월 29일 새벽 5시 15분. 선박 평형수의 상태를 알려주는 밸러스트 워터 탱크 게이지 눈금이 모두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부족은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물론 침몰 과정에서 계기판 고장 등을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조타기 방향 진행각 표식이 15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세월호가 5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엔진 기동 상태를 나타내는 이른바 텔레그래프의 레버 위치는 스톱 눈금에 가 있습니다. 배가 좌우로 기우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인 핀 스테빌라이저 계기판과 벽에 붙은 항내 속력표도 눈에 띕니다. 이 영상은 세월호 침몰 6개월 뒤 세월호 수중수색 민간 잠수팀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잠수의 목적을 인명수색을 하는데 더 우선을 뒀기 때문에 이런 조타실이랄지 이런 기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중 촬영을 진행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수중 수색을 중단하기 전에 이제 기록 차원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세월호 조타실 수중 영상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재단 이사장의 비리로 홍역을 겪었던 광주 홍복학원에 이번에는 통행료 폭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학교 진입로를 공매로 넘겨받은 소유주가 매달 700만 원 가까운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홍복학원 산하의 학교가 자리 잡은 광주시 주월동 일대. 흉측하게 변해버린 건물을 포함해 학교 주변 땅 5필지가 지난해 11월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소유주였던 재단 설립자가 세금을 체납해 공매로 넘겨줬고 한 건설사가 모두 낙찰받은 겁니다. 공매로 낙찰된 5필지 가운데 한 곳인 이곳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건설사는 최근 학교 법인에 건물 철거와 함께 매달 680만 원에 이르는 통학로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 측이 부지를 사들일 여유가 없는 데다 임시 이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립자 측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부지를 사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지요. 사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재단 측은 수십 년 동안 통학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폭력 조직이 한데 뭉쳐 범행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십억 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건데 이권을 위해서라면 계파와 상관없이 연합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사다리 홀짝 게임 등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충전과 환전해줬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회원 110여 명으로부터 73억 원을 베팅받아 챙긴 돈만 37억 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숙자 등에게 구입한 대포 통장 70여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사무실을 2차례나 옮겼으며 이처럼 CCTV까지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울과 광주 등 4개의 서로 다른 폭력 조직원들로 각자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들 영역을 그렇게 침범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응징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타 조직과도 합종 연행을 하는. 경찰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환수에 나서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 38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삼국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재입차를 촉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고 금호 아시아나에는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매각 절차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우선 매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공정한 재입차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조선대법인의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오는 27일로 확정하고 제2기 이사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제3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한 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취소되면 곧바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조선대 2기 이사회는 오는 20일 이사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언론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윤장현 광주시장이 산하 기관장 공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산하 기관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가 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부여서 당초 취지대로 참신한 전문가를 뽑기 위해 재공모를 요구했는데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돼 안타깝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광주 인근의 5개 시군이 빛고울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 세계 수영대회의 성공적인 추진과 인근 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와 인근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남도문화 관광 활성화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주관한 한국화 공모전인 제1회 광주화로 작가상에 성신여대 유근택 교수가 선정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대상에는 이호억 씨 그리고 우수상에는 장예슬 씨와 하성읍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광주화로는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전시회 개최와 도록 제작 등의 지원이 뒤따릅니다. 광주시와 광주 지역 11개 대학이 대학생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각 대학은 청년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청년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지역 강소기업 20곳 이상과 구직자 400여 명이 참여해 활발한 구인 구직 활동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인사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받고 면접까지 진행했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 박종광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가 광주시 의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조만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박종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도덕성에 일부 단점이 있었지만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는 자질이 충분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낮 풍영정천에서 물고기 20여 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인근의 비료 생산업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는 업체의 우수관로를 통해 계면활성제가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